네, 반갑습니다. 갓선생 김미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덱스터 기업인데, 자, 덱스터를 소개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덱스터에 대한 주가 흐름, 그리고 간단하게 기업 소개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덱스터가 하고 있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덱스터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영화나 이제 CF, 뮤직비디오 등 이제 모든 영상의 전반적인 VFX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VFX라는 게 무엇이냐? 이 VFX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VFX란 무엇이냐? 자,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은, 자, VFX란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말한다.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담당하는 기업이 이제 덱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덱스터에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이 지금 현재 최대 주주로 잡혀 있는 김용하 대표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대표가 아닐 거예요. 지금 대표직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네, 대표가 지금 류춘호로 바꿔 있죠. 그래서 내려오긴 했는데, 자, 이 덱스터의 김용하 씨가 원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웹툰이 있어요. 근데 웹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영화로 제작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과거에 그 제작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 당시 기술력이 안 돼가지고, 이 신과 함께라는 게 그 뭐 지옥 그 사후 세계를 담당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거를 그 김용하 씨가 맞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넘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돌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덱스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이 되고 나서 그 신과 함께라는 게 다시 김용하 씨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그 영화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김용하 씨가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게 신과 함께가 이제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대박이 났던 시점이 이제 신과 함께 첫 번째 편이 여기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편이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나면서 급등이 나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기대감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봉 당시에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신과 함께 2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2편이 나온 시점이 어디다? 이제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올랐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신과 함께라는 게 그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공략이 언제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번에 이제 덱스터가 그 러브콜을 받았죠. 어디서 러브콜을 받았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 신과 함께를 우리 중국에서 한번 해달라, 방영을 해달라,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이게 지난해 10월 말이었죠. 그래서 신과 함께 중국 연내 개봉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쪽에 내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콜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우리 중국에서 좀 영화 개봉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문화적 차이로 그 용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뭐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뭐 다르게 표현한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중국에서 아직 그 개봉 허가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해서 개봉을 할 수 있도록 그 영화 제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신과 함께가 개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다시 한 번 더 1편, 2편에 대한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가 매수 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 재료는 잠재적인 재료고, 최근 이거는 시장이 빠지면서 빠졌던 거거든요. 이게 10월 달 시장이 하락하면서 빠졌던 장세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그 지난 신과 함께 기대 수급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투매로 나오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잡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추천드렸던 부분인데, 아니 웬걸 이게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급등이 나온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그 신과 함께라는 좀 다른 내용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1월 11일 날, 2019년도 1월 11일 날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도냐면은 CJ ENM과 피인수설에 대해서 소식이 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직 그 피인술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뭐 얘네랑 이제 업무 협약은 하려고 하곤 있지만은 그 피인수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 사유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을 합니다. 근데 반박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피인수까지는 아니지만은 업무 협약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다른 관점으로 공략을 했던 건데, 이건 어쩌다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가 덱스터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 급등이 나왔던 데에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그 CJ ENM과 피인수설이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덱스터가 2018년도에 최근 이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 공식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그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덱스터 사업 내용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은, 얘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테마파크에 관련된 사업이 보시면은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은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쫙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게 지금 언제 진행이 됐냐면, 요게 지금 2019년도 5월 1분기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게, 자,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 1분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내용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작년 보고서인데, 사업 내용 들어와서, 왜 안 돼? 네, 사업 내용 들어와가지고, 아까 테마파크였죠? 테마파크에 대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은, 그 지금 아까 요번에 나온 1분기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작년도에는 전혀 그 내용이 실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요번에 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까 뭐였어요? CJ와 이제 피인수설에 대한 부분,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번에 얘네가 이제 그런 과거에는 이제 신과 함께 대한 영화로 올랐다가,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데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네가 갖고 있는 그런 가상현실 이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VFX. 그래서 얘네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각적인 특수효과 하는 사업 플러스 이제 그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기대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그 신과 함께 2 나오고 나서 나온 매불 맞고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성공을 할 것인가, 흥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달라질 텐데, 일단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흥행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J ENM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또 다 보여드리면은, 공개하면은 좀 아쉽긴 한데, 자, 여기서 얘네가 지금 주총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주총에 대한 내용을 쭉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사서민 내용들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자, 이 내용 말고, 네,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를 보면서 좀 이해를 드리면은, 요번에 나온 1분기 보고서 있죠. 자, 1분기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얘네가 그 CJNN과 뭐, 그 사실 무근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인물 중에, 현재 그 이사에 들어와 있는 인물 중에서, 임원들이 들어가야 되나? 네. 들어가면은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덱스터 픽처스의 이제 사내 이사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지금 이 박지성이라는 분의 이력을 보면은 얘가 지금 하고 있던 게 이전에 CJ ENM 투자팀장, 그리고 덱스터 픽처스 현재 이사, 그리고 덱스터 스튜디오의 콘텐츠 사업 본부장. 아마 지금 기존에 신과 함께를 했던 김용하 대표가 아마 덱스터 픽처스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이력 중에 CJ ENM이라는 게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덱스터 픽처스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요번에 나왔던 그 주가 급등 사유를 보면은 CJ ENM과 피인수설이 돌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 근데 또 CJ ENM을 파보다 보면은 요번에 우리가 6월 달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면은 바로 이제 6월에 개봉을 하는 이 아스달 연대기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특수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게 덱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달 연대기가 이제 내일이죠. 네, 6월 1일 날 개봉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흥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예, 그 방향성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스달 연대기라는 게 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드라마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국내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한 편 끝나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현재 미국 드라마만 보더라도 시즌제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뭐 시즌 1 끝나면 시즌 2를 제작하고 시즌 3를 제작하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아스달 연대기가 바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스달 연대기 시즌 1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시즌 1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시즌 2, 시즌 3 계속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단순히 요거만 그 뭐 드라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어디다? 바로 이 덱스터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덱스터가 다시 한번 더 그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 내용 요번에 이제 신규 추가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도 다시 보여드렸지만은 얘네가 이제 테마파크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넘어와서 쭉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얘네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키우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뛰어 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출 같은 게 더 부수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는 기업이 덱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지난번 대응 잡았던 거는 이제 박스권 여기 하단 부분 닿으면 터치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 저점 여기선 사실 잡기 어려울 거예요. 이전 저점에서 매수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저점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아스달 연대기가 반영이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흥행에 따라서 이제 재료 공개가 돼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이걸 시작으로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 지금 여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날아가면은 땡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사업이 이 업황이 계속해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덱스터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매매해 와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덱스터 말고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5월달 장이 되게 안 좋았죠. 5월 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빠졌는데 덱스터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더 상승 매력이 높은 거고,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주가가 다 빠졌다라는 거죠. 즉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다음 영상에서는 주가가 빠졌음에도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기업들, 네,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업들 영상으로 하나하나 좀 제작을 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